자, 마지막에 카이 얘기 나왔으니까 좀 욕심내서 카이에 바란다. 물론 강 사장님이나 또 고생하시는 임직원들 다 고생하시겠지만 저는 바깥에서 바람잡이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은 KF21로 다 모든 게 일단 집중돼서 어떤 산을 넘어야겠죠. 몇 개월 동안. 올해 말까지. 산을 좀 일단 넘고 나면, 그러니까 비행 자동 제어가 좀 확인이 되고, 뭐, 다 확인이 되고, 뭐, 센서나 이런 종류들이, 그러니까 조종사 중심의 통합은 안 됐더라도 제대로 작동되고, 뭐, 비행 자동 제어 알고리즘이랑 잘 맞물려 있고, 이게 좀 되면 이게 올해 말 내년 초쯤 되면 될 거예요. 그럼 곧바로 수송기와 헬기를 챙겨야 됩니다. 수송기는요, 수송 침투할 때 쓸 뿐만이 아니라 이게 드론 항모예요. 100kg짜리 드론을 적재량 30톤짜리 중형 수송기에 싣고 가서 뿌리면 몇 개를 뿌릴까요? 10개 뿌리면은 1톤, 30톤이면 300개를 뿌리죠. 그 지역에 쑥대밭다는 거예요. 쫙 손금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드론 항모가. 미사일 대량 투발. 이게 이제 미국에서 Rapid Dragon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수송기에서 미사일을 대량 투발합니다. 보잉 747, 보일이 아니라 보잉입니다. 보잉 747을 수송기로 개조한 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잉 747이 대형 화물기에서 100톤을 싣거든요. 이 100톤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우리를 치면 타우루스 72발대입니다. 비행기 한번 떠서 타우루스 72발 때리면 그 일대 그 반경 500m는 500km 가니까 500km 작살나는 거죠. 500km 안에 고부가 같이 타겟은 다 박살나는 거 한 방에. 우리가 엠브라이더 같은 거 쓸만 하거든요. 저기 그 KC 390 저게 한 25톤 되는데 그럼 한 20발 싣는다고요. 좀 무서운 거예요, 래피드 드래곤. 그 다음 이제 대잠 초계, 그 다음에 공중 통제기.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차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헬기와 무인 초계 헬기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너무 중요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헬기야말로 가장 강력한 중국 억지력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공격 헬기를 100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치가 800대, 바이퍼가 200대, 일반 헬기를 2500대 운영합니다. 그리고 대충 따져서. 그러니까 1대 2.5 비율이죠. 저는 좀 북한 자유화 이후 북한군도 이제 그 우리 쪽 군대로 가끔씩 충원해서 하사관이나 초급 장교로 이제 물론 훈련해야죠. 정식으로 다. 공격 헬기 400대, 일반 헬기 800대, 무인 헬기 800대 운영하자고 감히 주장합니다. 합계 2000대. 쟤들 숨도 못 쉬어요. 저 중에 상당수가 이 장거리 갈 수 있는 헬기들이거든요. 작전 반경 700km, 800km짜리 앞으로 그렇게 돼요, 헬기들이. 숨도 못 쉬어요, 저렇게 되면. 카이는 지금 현재 헬기 노하우를 거의 다 확보했고요. 지금 빠져있는 거는 그놈의 기어박스만 해결하면 되고 또 동축 반전을 앞으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 노하우만 확보하면 됩니다. 둘 다 기어박스나 그 언저리랑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방부나 방사청이나 군대에서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이 동축 반전에 대한 노하우, 그 기어박스에 대한 노하우, 또 로터, 그러니까 날개. 이 동축 반전이 날개랑 관계가 있어요. 날개에 대한 노하우. 이 셋을, 그건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셋을 정확하게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됐을 때 그냥 후다닥 변주할 수 있게. 왜냐면 저거를 뭐 정부나 군에서 소요제기가 없는데 먼저 카이가 테이프 끊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음으로 양으로 조절하시고 겉으로 안 드러나게 정부 쪽하고는 법인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는 저기 준비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준비를 해놔야죠. 수송기에 대해서도 준비할 거 준비해 놓고. 헬기 포트폴리오를 가만히 보면요. 미국을 보면 전에 이거 잠깐 정리해 드렸는데 이게 그 치누크 같은 헤비급을 빼고 나면은 헬기가 네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제가 그러니까 보통은 라이트, 미들, 헤비로 가는데 우리 실제로 보면 라이트, 주니어, 미들, 주니어, 헤비 그리고 헤비, 슈퍼 헤비 이렇게
5개. 그러니까 헤비, 슈퍼 헤비는 치누크 같은 거, 큰 거. 그건 아예 빼놓고, 그건 수입해서 써야 돼요. 그거 개발할 필요 없어요. 그건 수입해서 쓰는 거고. 그러고 나면 그거 빼놓고 나면 내수로 가는 게 맞겠더라고요. 라이트가 이제 사실은 민간용에서 라이트는 1000입니다. 근데 군용에서는 라이트를 2000마력으로 봐주면, 우리 지금 LAH가 저기 1000마력짜리 엔진 2개 써가지고, 참고로요, 제트는 파운드로 했죠, 압력으로. 얘는 감아 돌리는 힘으로 합니다. 모터 같이. 그래서 마력으로 합니다. 모터를 마력으로 따지죠. 얘가 마력으로 따져요. 2000마력 정도. 1000마력짜리 2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주니어 미들급이 있어요. 이게 3000마력짜리 좋은 엔진이 이번에 나왔어요. 이것도 또 G 거야. 이것도 근데 또 우리가 쓴 T700이랑 외형 사이즈가 같아요. 쏙 갈아 끼우기만 하면 돼. 물론 기어박스가 맞아 들어가야죠. 로터랑 궁합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골라준 것 같은데 정말 잘 골랐어요. 그리고 저런 지금 쟤도 T700, T901 똑같이 저기 그 F414 전부 바닷바람에 잘 견디는 엔진들이에요. 우리같이 3면이 바다인데 참 좋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3000마력짜리 싱글 엔진, 이걸 주니어 미들급이라고 부릅니다. 얘들 싱글입니다. 미국의 레이더 X, 이걸 미국에서는 Future Attack Reconnaissance Aircraft라고 부릅니다. 파라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단발입니다. 동축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3000마력짜리 단발 동축 반전이에요. 여기 어택이 들어가요. 공격 정찰 헬기예요. 그래서 얘가 앞에 2명 이렇게 나란히 앉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날씬한 공격도 필요하지만 앞에 2명 앉는 공격도 필요하다예요. 그래서 앞에 2명이 앉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못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바이퍼는 단종이고요. 해병대가 우리는 바이퍼 좋아합니다. 뭐라고. 해병대 진짜 그런 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떠드는 유튜버나 평론가들이 많은데, 바이퍼는 일단 단종이고 지금 멈티랑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K링크 통신이랑 가야 되고 전장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바이퍼를 어떻게 같이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파치는 그것 때문에 변환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골아파요. 어떻게 같이 갈 길이 없냐. 그래서 같이 못 가면 아파치 옆에 우리 LH가 같이 따라가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그 다른 단말로, 헬기에 없는 다른 단말로 서로 통화하고 얘기하고 움직이는 그 방식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바이퍼로 가면 막힌 골목입니다. 그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 파라를 보십시오. 파라 프로젝트. 저거 앞에 2자리 나날이 않습니다. 엔진도 하나밖에 안 답니다. 근데 태연하게 공격 정찰 헬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런 헬기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000마력짜리 딱 하나 채웁니다. 우린 저걸 당장 어디에 쓸 수 있냐. 동축으로 만들면 그 로터, 날개가 이게 직경이 작아져요.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이래도 잘 뜨고 잘 내려요. 그래서 해상 무인 초계의 최고입니다. 참고로요, 지금 그러니까 아파치나 미국 헬기들이 제대로 된 것들, 우리도 저기 뭐 수리온도 지금 저거 기어박스만 고치면은 거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엔진이랑 다 비슷한데 뭐 가지. 아파치나 바이퍼가 6000m로 올라갑니다. 하늘 꼭대기로 6000m로 올라가면 반경 270km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상 무인 초계를 저걸 함정에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3000마력짜리 엔진 하나 딱 채우고 기름통 왕창 채우고 레이더 큰 거 채워서 쫙 올라가서 전기 엄청 만들어 갖고 그냥 쫙 정찰하자는 거. 그거 좋은 거죠. 저 해군에서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해군에서 저런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 항모 같은 거는 해군 안에서 좀 숙청 좀 하세요. 숙청. 쟤 간첩이야. 쟤 바보야 하고. 아유. 자, T901 엔진 쓰고요. 단발이고요. 동축이고요. 장거리 장기체공. 이 T901 엔진이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헬기 가만히 보세요.
비행시간 뭐 2시간 30분, 3시간이래.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지켜야 될 놈이 떴다가 내려오는 데만 왕복 30분 깨지겠구만. 아니죠. 한 번 뜨면 6시간, 8시간 떠 있어야지. 그러려면은 가볍게 만들고 양력이 좋아야 돼요. 끌어올리는 힘이. 그리고 연료를 많이 넣고 가야 되고 엔진이 연비가 좋아야 돼요. 그걸 다, 그리고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닷바람에 견뎌야 되고. 가볍다. 그러니까 헬기 동체가 가볍다. 그건 할 수 있지. 전력 많이 생산하고 연비 좋고 양력이 좋고, 그 양력 좋으려면 동축 반전해야죠. 그 다음에 바람 불고 이래도 안정되고, 그거 동축 반전이죠. 그 동축 반전에 T901에 딱 디자인하면 나온다는 소리예요. 저거 가능해요. 그걸 할 때 그걸 사람 앉는 자리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약간 변형하면은 해상이든 지상이든 유인파라가 나오죠. K파라. 저게 K파라예요. 그러니까 로타나 이런 건 두고서 이제 몸체 좀 바꾸고 뭐 이렇게 바꾸면 K파라 돼버려요. 저거 몸체 좀 키우고. 저거 잘못 썼습니다. 해상 유인파라가 아니라 잠깐 고치겠습니다. 예, K파라로 고쳐놨네요. 뭐 해상에서 쓰던 무슨 지상에서 쓰던. 그러니까 저건 변주죠. 그 다음에 이제 미들급이죠. 기존엔 4,000마력인데 저 기존의 T700 엔진을 T901로 바꾸면 그 6,000마력이 됩니다. 미국이 지금 아파치 쪽에 저걸 바꾸려고 생각 중이에요. 6,000마력으로. 검토 중이에요. 블랙호크는 앞으로 좀 단종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기동, 무장, 우리가 이제 블랙호크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죠. 수리온 마리논이. 그리고 이번에 그걸 모델로 해서 해병 공격 헬기라 하는데 사실 해병 무장 헬기죠. 저는 공격 헬기는 꼭 사줘야 된다 그러면은 외잔을 그 아파치로 가는 게 맞는데, 사실은 아파치도 지금 그 문제가 있다고요. 저기 7구동공 쟤를 중국군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죠. 아파치는 중국이 밀고 내려왔을 때. 근데 아파치가 뜨려면 중간에 굉장히 여러 개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통신이 잘 안 돼서 그것도 고민이에요. 우리 링크 K로, 육군은 다 지금 K링크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거기 해군도 K링크 들어오고 공군도 K링크 들어오는데 아파치만 K링크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민해요. 근데 특별히 해병은 정말로 K링크로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 저건 완전히. 그러니까 해병을 바이퍼로 간다라는 건, 해병이 바이퍼로 간다는 건 멍청한 소리고요. 그건 단종이라니까요. 그리고 해병에 가면 아파치로 가면 되는데, 바이퍼와 아파치의 차이는 뭐냐면요. 미군은 해병이 장거리 원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다가 장기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에 장기 보관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규격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 뭐더라, C 킹 스코르피온인가 뭐 C 뭔가, 그래서 그 저기 뭐야, 그 해병대는 저것도 달라요. 치누크를 못 써요. 치누크가 배에서 뜨고 내리지를 못해요. 그 여러 가지 재원이. 그래서 대형 헬기도 치누크가 아닌 다른 거 굉장히 비싼 거 써요. 따로. 우리 해병은 좀 달라요. 얘기가. 우리는 배에 장기 체류를 안 하잖아요. 장거리 원정을 안 가니까. 우리가 뛰어야 될 때는 주로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예를 들면 동해안, 그 다음에 저기 보하이만, 샹하이에서부터 위로 보하이만 해갖고 북한 해변 뭐 이런 데라고 우리가 뛴다면. 그러니까 이게 장기 채공 모델이 아니거든. 함선 장기 체류 모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장거리가 좋아요. 차라리 장거리. 배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장거리로 쏜사같이 튀어들어가는 거죠. 해면에 낮게 바짝 붙어갖고 보조 연료탄 그 통 채우고. 그러니까 차라리 엔진을 장거리 가동을 해도 열도 안 나고 까딱없는 엔진, T901이 그러거든. 4시간 5시간 공중에 떠서 가도 상관없어요. 보통 헬기 엔진들이 공중에서 한 3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맥스로 하거든요. 한 5시간, 6시간을 계속 공중에서 내려 밟을 수 있는 엔진. 그런 엔진이 좋은 거죠. 5시간, 6시간 내려 밟으면은 2,000km 가는 건데.
저게 400km쯤 가니까. 우리는 그런 게 좋은 거라고요. 이 바이퍼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병이 머리를 잘 써야 돼. 해병이 우리 폐 받겠습니다. 그런데 T901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연료통 많이 어딘가 방탄해갖고 뭐 총알 맞아도 스스로 메꿔지는 연료통. 요새 그러거든요. 연료통들이 컴포사이트 잘 써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연료통 키워주세요. 그럼 우리 2000km 뛰겠습니다. 한 번에.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 1000km 작전 반경 1000km짜리 하겠습니다. 해병이 좀 그렇게 멋있게 하세요. 우리 파이프 아니면 무슨 이러고서 해병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있는데 해병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라고 밖에서들 떠들어. 그렇게 해병이 스스로 나 그렇게 조잡하지 않아. 나 미래 볼 줄 아는 사람들이야. 멈트가 뭔지 알아. K링크가 왜 중요한지 알아.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배에 붙어서 같이 안 가. 우린 육지에 떠서 지금 한국 지형 보니까 육지에 떠서 1000km, 작전 반경 1000km짜리 필요해. 오케이. 그럼 엔진을 T901로 바꿔줘. 걔는 한번 가동하면 5시간 뛰니까. 그리고 보조 연료 탱크 채워줘. 그거죠. 그리고 그 총알 맞아서 연료 탱크 깨지거나 불나면 안 되니까 스스로 아무는 연료 탱크 빵꾸 뚫리면 그걸로 해줘. 그럼 멋있잖아. 요번에 카이 요번에 방사청이랑 계약하면 T901로 바꿔줘 버렸어요. 카이. 해병은. T901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이게 그 장거리 침투가 가능해지거든. 한국에서 1000km 침투하면요, 북경까지 가잖아. 너 까불어, 임마? 바다 해면 낮게 떠갖고 50대 보낼 거야, 우리 특수부대.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블랙호크 아파치 바이퍼가 있어요, 미들급에. 그런데 미국은 이제 주니어 헤비급에 이제 디파이언트가 있죠. 이거 좀 쓰이는 겁니다. 이거 아마 이거 한 거의 엔진 2개에서 거의 10,000마력 쓸 거예요. 그러니까 치누크보다는 약한데 굉장히 큰 놈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미들급까지 가는데 미들급에서 세 종류가 나와요. 기존의 수리온 기반으로 한 것들이 주르륵 변주가 이미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 아까 T901을 동축 쌍발로 쓰는 거. 근데 동축으로 쓰게 되면 뒤에다가 꼬리 날개가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없으니까 미는 꼬리 날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400km 이상 나와버려요. 뒤로 밀어주니까. 그 다음에 한국형 아파치. 아파치는 이제 날씬한 거거든요. 사람 앞뒤로 타는 거 연료탱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잔뜩 무기만 끌어안는 거예요. 한국형 K 롱보우. 레이더 감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형 아파치랑 미국 아파치 합쳐가지고 4,500대쯤 갖고 있고, 차세대 고속 장거리 기동 헬기, 기동 무장 헬기, 해상 무인 초계기, LAH 합쳐가지고, 무인까지 합쳐가지고, 한 1,200대 갖자. 그 정도 가야 중국이 숨도 못 쉴 거다. 육군 항공대를, 또 해병대를, 해병 항공대를, 또 해군 항공대. 해군 항공대는 규모는 작은데 이제 그 호위함, 초계함 이런 데서 다 2~3대씩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100여 대 이상 되겠지. 거긴 유인도 있을 거고 무인도 있을 거고. 아까 K-파라하고 해상 무인하고. 저게 그 로터 반경이 한 9m밖에 안 돼요. 9m.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기 그 LH가 큰 헬기가 아닌데 로터 반경이 한 14m 될걸요? 13, 14m? 그거보다 훨씬 작아요. 동축이라 두 군데서 도니까. 그러니까 배 안고 내리기가 쉽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성급한 얘기인지 몰라도 카이는 KF-21 잘 하시고 또 LH 이제 다 마감됐고, 그리고 KF-21에서 어느 아주 중요한 고비를 넘은 다음에는 지금부터 준비했다가 바로 그 수송기와 헬기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헬기 변주를. 자, 마지막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LH와 수리온은 험하게 굴리는 일군 및 민수용으로 가야 되고요. 군용은 동축이에요. 동축 반전을 안 썼던 이유가 이 로타가 아래 위로 도니까 이게 쳐져가지고 충돌하는 게 있어서 소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걸 보기 싫게 띄워야 하고, 띄우면 이제 약해지는 거죠.
이걸 가까이 좁힐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소재가 좋아졌으니까. 한국이 물론 그 소재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혹은 그런 거 로타만 파는 대로 구해내든지. 그래서 동축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는 K-파라 유인, 주니어 미들급 3,000마력. K-파라 무인, 주니어 미들급 3,000마력. 그러니까 미국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K-아파치. 이거는 미들급이죠. 이건 6,000마력. 이거 T901로 다 갈아 끼워갖고. 그 다음에 차세대 장거리 고속기동 헬기 미들급 6,000마력.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실제로는 나중에 다 정리되고 나면 기본 모델이 이렇게 한 4종류 나올 거다. 지금은 저기에다가 이제 수리온과 마리논이 끼워갖고 수리온과 LH가 끼워서 한 6종류인데, 야, 그러면 야, 처음에 좀 잘 생각해서 해야지. 아닙니다. 헬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투기보다 더 노후하고 배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헬기는 마스터를 하고 나면 어느 임계치를 딱 넘고 나면 다 세계 초일류 회사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놈이 없지. 경쟁자 한 명이 다시 들어오는 걸 안 좋아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선 거예요. 큰 돈 안 쓰고 아주 싼 수업료로 헬기를 마스터한 겁니다. 중국에 대한 막강한 전차, 원자력 잠수함, 헬기,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KAMD, 위성, 드론, 이런 그 막강한 전투기, 이런 막강한 저지력이, 억지력이 우리가 매일매일 쌓이기를 바라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죠? 감사합니다.